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현재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파두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 1일차 경쟁률과 현재 상황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두 기업 및 청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저의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1일차 경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두는 무려 6개의 증권사로 청약이 진행됩니다. 6개의 증권사 중 NH투자증권에 몰린 청약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82,618명입니다. 그리고 1일차 현재 가장 많은 균등배정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증권사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무려 18.08주나 됩니다. 그리고 비례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증권사도 하나투자증권입니다. 가장 높은 KB증권이 184.22대 1이나 되지만 하나투자증권은 13.15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6개 증권사의 모든 경쟁률을 통합한 비례 경쟁률은 37.80대 1이고 청약에 참여한 청약자분들은 16만 4,730명입니다. 이전 1일차 청약과 비교를 해보면 최근 청약들은 1일차에 100대 1이 거의 넘기에 파두의 1일차 경쟁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청약자 수는 필에너지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필에너지의 청약과 비교해보면 필에너지의 종합 경쟁률은 175.86대 1이었습니다. 하지만 종합 경쟁률로 단순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두는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가 484억 원이나 되는 대형 IPO이기 때문입니다. 필에너지도 상당히 규모가 큰 편이었지만 파두의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가 약 2.03배나 큽니다. 따라서 단순 경쟁률이 아닌 청약 증거금으로 비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필에너지의 1일차 청약 증거금은 1조 510억 원이었습니다. 파두의 1일차 청약 증거금은 필에너지의 43.89%밖에 되지 않은 4,613억 원입니다. 파두의 1일차 청약 증거금은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었던 와이랩과 센서뷰 청약 당시 1일차 청약 증거금과 비슷합니다. 1일차 경쟁률을 정리해보면 규모가 커서 경쟁률이 낮아 보이지만 일반 공모주 청약 정도의 청약자와 청약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대형 IPO 수준은 아닙니다. 파두의 2일차 예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균등배정 주익수는 0.74주입니다. 1일차에 이미 추첨이 되었습니다. NH투자증권의 균등배정 주익수가 6.05주입니다. 하나투자증권, 유진증권, 현대차증권보다 적은 균등배정 주익수이지만 NH투자증권에 배정된 주익수가 다른 증권사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균등배정을 청약하시는 분들은 주식수가 많은 NH투자증권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적어 보이는 하나투자증권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균등배정 주식수가 10주대로 많아 보이지만 2일차가 시작되면 10주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균등배정만 받고 싶으신 분들은 10주 15만 5천원만 청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1일차인 오늘까지 개설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2일차인 내일에는 개설해도 청약이 안 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일차 비례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일차 비례 경쟁률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 필에너지 당시 추정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청약들의 1일차, 2일차 증가 비율을 확인하고 최저인 CQ센의 15.61, 최고인 모니터랩의 126.65대 1을 제외한 평균 20.55배를 구합니다. 앞에서 구한 평균 배수 20.55를 1일차 통합 비례 경쟁률인 37.80대 1로 곱하면 776.79대 1이 됩니다. 만약 파두의 경쟁률이 정말 776.79대 1을 기록하면 예상 청약 증거금은 18조 7,983억 원이나 됩니다. 조금 크게 계산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현재 1일차 청약 증거금이 비슷한 와이랩과 센서뷰의 2일차 청약 증거금 9조 9,100억 원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랩과 센서뷰의 최종 청약 증거금을 이용하면 파두의 비례 경쟁률은 409.50대 1이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35만 원의 한 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409.5대 1의 예상 경쟁률을 기록한다면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예상 546입 주식수는 250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0주의 청약 증거금은 388만 원입니다. 앞에는 단순 추정일 뿐입니다. 실제 청약 2일차에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2일차 12시가 되면 현재까지의 증가세를 바탕으로 자동 계산된 결과가 청약 라이브를 통해 공개가 되니 참고하셔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월 27일 동시상장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T는 공모가보다 26.4% 상승으로 시작하여 31%의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10시 30분 이후 하락 반전하였고 결국 공모가보다 9.8%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ALT는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5,024.29대 1이었기에 비례 청약을 하신 분들은 약 35,000원이 넘어야 이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LT는 35,000원까지 오르지 못했습니다. ALT에 청약하신 비례 청약자분들은 현재까지는 손실을 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함께 동시상장으로 진행된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시초부터 공모가보다 11.93% 하락으로 시작하였고 개장 이후 기록한 고점이 공모가 14,000원이었습니다. 이후 큰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이어가 상장일 하한가 범위인 마이너스 40%에 거의 가까운 37.64%의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에 두 종목과 동시상장으로 진행됐던 유안타 제14호 스펙은 오늘 종목 중 최고의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초부터 87.75% 상승으로 시작하였고 고점은 무려 193.5%의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시 이후 급락하면서 공모가에 거의 다다른 8.75%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 상장 종목들의 근황을 살펴보면 매우 놀라운 기록을 보였던 상장의 성적이 점점 시초 가격이 낮아지고 종가 또한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은 상장일 기존 주주가 59.69%를 차지하였던 종목입니다. Y랩의 기존 주주 중 일부가 상장일 매도를 하였고 Y랩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버넥트도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이 54.35%였습니다. 버넥트도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중 일부가 대량 매도를 하였습니다. 알맥은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이 72.33%나 되었습니다. 알맥도 상장일 기존 주주의 대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상장한 종목 중 기존 주주의 매도 공시가 뜨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주주가 매도를 안 했기에 공시가 뜨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최근 상장한 센서뷰를 살펴보면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공모 기관 투자자들은 184만 3,929주였습니다. 상장일 매각한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으로 기존 기관 물량을 추산해보면 공모 기관 투자자들이 다 팔았다고 해도 최소 기존 기관 물량이 약 50만 주가 매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 뜨지 않은 것은 기존 주주 매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2% 이상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두에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은 매우 높은 68.46%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약 3,969억 원으로 매우 큽니다. 최근 공모주의 상장일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파두와 같은 대형 IPO의 청약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 주주는 매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장의 주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에 큰 상승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두의 기존 주주 물량이 매우 큰 만큼 청약하시는 분들도 리스크를 확인하시고 적당량만 청약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어느 정도 경쟁률이 높다면 어차피 많이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에게 수익과 좋은 결과만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